수업합니다. 자, 로그의 정의를 먼저 적을 건데, 이제 로그를 쓰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야. 그냥 간단한 예로 왜 로그가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대수는 허수를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어. 전부 다 실수에 대해서만 다룰 거야. 그리고 실수 중에서도 이제 무리수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마지막 단어는 거의 자연수하고 연결해서 가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수 로그 파트에서는 거의 무리수의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실수 내용이 대부분이 다룬다는 거, 대수는. 2학년 과정 이상부터는 대부분 허수의 내용보다도 대수 실수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처음에 복소수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허수를 다루는 내용은 공수원에서 잠깐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가 실수들로만 사용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로그도 실수의 개념이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도 무리수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비순환 소수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수 중에서도 무리수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3의 x제곱이 27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안에서 x는 3이 하고 바로 찾을 수 있어. 그지? 근데 3의 x제곱이 5야 라고 했을 때 이 지수의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가 허수를 사용한 이유도 제곱을 해서 양수되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곱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음수라는 수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지수가 짝수인데 마이너스 부를 가지고 오는 애들을 만들다 보니까 걔네들을 허수라고 우리가 정해준 것처럼, 제곱해서 어떤 수를 거듭 제곱했는데 어떤 수가 딱 나왔어. 근데 그 수가 되게 하는 이런 x 값들을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지수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로그야, 로그.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그럼 이 지수 x는 이렇게 쓰자라고 만들어낸 로그. 로그 3의 5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로그는 밑보다는 어느 쪽에다가 핵심을 맞춘 거야? 지수야, 지수. 지수를 찾기 위해서 로그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 로그는 음수는 거의 없어. 음수보다도 음수를 양수로 이제 바꿔내는 과정들이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그에서는 제한을 둘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거듭제곱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을 얘기할 때 실수가, 즉 지수가 실수가 돼버리면 밑은 반드시 조건이 뭐가 된다 그랬어? 양수여야 된다 그랬거든. 그지? 그래서 그것들을 끌고 올 거기 때문에 로그도 항상 밑이 0보다는 커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오고, 1은 거듭 제곱 해봤자 항상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래서 밑이 1일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로그 정의 안에 쓸 것. 자, 정리해보면 먼저 A는 0보다 크다라고 놓을 거고, 대신에 밑은 조건이 1이 아니어야 된다. 일단 B가 0보다 클 때, 자, 제한을 두면 이거일 때 A의 X제곱이 B가 되게 할 거야. 그럼 밑의 조건이 정의되기를 제한을 둔 게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해도 아무리 해도 얘는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0도 나올 일이 없고, 그래서 B도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요때 이 지수 X값을 우리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지수 X를 찾기 위해서 사용한 게 로그 뭐라고 적자? A의 B라고 적자. 그랬을 때 이 아래쪽을 밑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애를 지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진수라고 이름을 줄 건데, 즉 A의 로그 A의 B는 누구랑 같다? B하고 서로 같다. 여기 있지? 요 X, A, 여기. 자, 얘가 지금 누구냐면 X야. 여기 방금 했던 얘를 2일이 넘겨서 쓴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가지고 정리시키면 이때, 자, 요 A를 뭐라고 한다? 로그 A의 B에 뭐라고 적냐면 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로그 A의 B의 진수라고 한다.
자, 진수는 지수하고 구분을 하는 거니까 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에서 밑은 로그에서도 밑이야. 그러니까 밑은 자리가 안 바뀌어. 밑은 그대로 거듭 제곱했을 때 밑이나 로그의 밑은 서로 항상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3의 x제곱이 5가 됐을 때 이 지수 x는 누구라고 쓸 수 있다. 로그하고 밑 3 쓰고 거듭 제곱에서 나온 애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가서 3의 5라고 적지. 그러면 a의 0제곱은 1이거든. 그러면 0이라는 값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로그 a의 1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로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은, 자, 1번에서 로그 조건 중 밑이 1이 아닌 영수로 제한되는 이유를 쓸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 제곱했을 때 지수가 실수로 넘어가면 밑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그거를 적을 건데, 자, 적어보면, 실수에 대한 지수 법칙. 은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로그의 밑은 양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x제곱이 b. 근데 여기서 b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1의 x제곱이 b가 되는데 b가 1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적어보면, 그래서 실수 x는 지금 여기서 b가 1이 아닐 때야. 존재하지 않으므로 밑이 1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로그가 정의 되려면 반드시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돼서는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로그가 성립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 세 번째도 연결해서 로그 조건 중에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 이유는, 자,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제한되므로 ax제곱은 b에서 b는 항상 양수이다. 우리가 지금 정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수로 확장돼서 실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조건이랑 정리했을 때 나온 조건이랑, 그래서 x는 로그 a의 b에서, 자, 이 진수 b는 항상 양수이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 조건부터. 근데 그거를 자꾸 까먹어. 밑은 잘 찾아. 근데 진수에서 자꾸 놓쳐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데서 답이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생겨.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x값을 찾아보게. 자, 얘는 밑이고 이걸 생각하면 되지. ax제곱이 b이면 얘네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지수 x는 로그 a의 b하고 서로 같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도 생각하면 돼. 양방향을 항상 같이. 그래서 이 루트 2는 밑이잖아. 그러면 이 루트 2의 x제곱은 누구랑 같다? 64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루트 2도 이제 밑을 2로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이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 돼? 2분의
3제곱으로 바꿔서 x가 64, 2의 몇 제곱이야? 88이 64니까 2의 6제곱과 같다.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분의 3x제곱, 지수가 2분의 3x일 때 우변은 지수가 6이니까 등식에 의해서 2분의 3x는 6과 같고, 따라서 x의 값은 4 해서 지수 x, 아니 뭐지? 요 x값 지수와 로그 관계에 의해서 찾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당연히 미세에 해당하는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고, 그럼 얘는 x의 제곱이 얼마? 81.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지만 미세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뭘로? 9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5의 1.5제곱은 누구랑 같다? x와 같다.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고 얘가 얼마야? 1.5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세제곱이 x값, 따라서 x는 125. 뭐 이상한 거 있어, 지훈이? 자, 여기는 로고가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진짜 밑이야. 얘가 진짜 밑인 거고, 얘는 그냥 뭐처럼 봐야 돼? 진수야. 얘는 진수. 제일 아래에 있는 밑이 대표 밑이고 나머지는 다 진수들로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진수에 해당하는 로그 64의 x는,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밑은 작게 씁니다. 거듭제곱근 쓸 때 근호 앞에 작게 쓰는 것처럼 로그 쓸 때 밑은 진수보다 항상 작게. 그 다음에 조심할 것, 로그를 이렇게 쓰든 뭐로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자로 써서 로그를 쓰든 상관없는데, 막 문제 급하게 풀다 보면 얘를 10으로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막상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막 이러면 급하니까 이상하게 읽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밑은 항상 진수보다 작게 쓰기. 그래서 진수 로그 64의 x는 6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같다. 자, 6의 마이너스 1제곱은 6분의 1하고 서로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찾아야 될 x는 64에 대한 진수 x야. 그래서 x는 64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 64는 2의 6제곱이고 그것의 6분의 1제곱이니까 x값은 2.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고 지수법칙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로그도 네 가지 성질이 있어. 기본 성질이고, 기본 성질을 잘 갖다 써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자, 일단은 조건부터 적으면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자, 진수도 전부 다 m과 n으로 쓸 건데 0보다 크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실수일 때, 그러니까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지만 진수의 지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런 거 말하고. 첫 번째, 가장 기본 성질 로그 a의 a는 1이야. 즉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으면 무조건 1. 왜냐면 그냥 쓰면서 보면 3의 1제곱은 3이야. 그럼 얘가 지수거든. 그럼 1은 결국 누구랑 똑같아? 로그 3의 3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지. a의 1제곱은 a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 a의 1제곱은 a니까 1이라고 하는 지수는 로그에 의해서 a의 a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밑하고 진수가,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항상 1. 밑이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0.1이 됐든 진수와 같으면 항상 1의 값. 그 다음에 로그 a의 1은 얼마? 0. 자, 거꾸로 보면 이거 a의 0제곱은 1과 같고, 따라서 지수형은 로그 a의 1이다 해서 나온 게 로그 a의 1은 0. 그러니까 로그 0.1의 1도 0이고 로그 루트 2의 1도 얼마라고? 0이라고. 이 미세 조건 만족시키고 진수가 1이면 어떤 값이 됐든 간에 항상 0이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 끝낼 수 있어.
로그 A의 mn이야. 자, 진수끼리 지금 고백꼴로 나와 있을 때 얘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과 같다. 자, 조심. 진수를 어떤 수의 곱으로 써져 있으면 밑은 그대로 쓰고 얘네들 나눠서 덧셈의 꼴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만 해보면 이거야. 로그 2의 6이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2 곱하기 3으로 바꿔 썼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m이고 얘가 n이잖아. 진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고.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단위로 더 낮춰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유는 증명하는 과정은 증명을 막 외우라고 하진 않아. 학교에서도 증명하라고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증명하는 과정은 적어보면 자, 로그 A의 m을 x라고 놓고 로그 A의 n을 y라고 놨을 때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A의 x제곱이 m이 되고 A의 y제곱이 n. 얘는 지수하고 로그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거고 자, m과 n을 곱합니다. 여기가 진수가 고백꼴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만들어낸 m하고 n을 곱하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고 얘는 a의 x 더하기 y야. 이건 지수법칙이지. 그러면 이 mn과 a x 더하기 y 관계에 의해서 x 플러스 y는 결국 누구랑 같다? 로그 a의 mn과 같다. 그럼 얘를 바꿔 쓰면 x가 누구였냐면 얘였고 y가 얘였거든. 그럼 바꿔 쓰면 얘는 결국 x 더하기 y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으로 바뀌어서 진수가 이렇게 고백꼴로 나온 거는 나누어서 덧셈의 꼴로 바꿔 쓸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n분의 m이야. 자, 진수가 이제는 분소꼴이야. 나눗셈의 꼴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얘는 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 a하고 진수가 m 나누기 n 이런 식의 꼴로 되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나눗셈의 꼴로. 그럼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로그 a의 m 여기는 뺄셈으로 바꿔 쓸 수 있대. 자, 증명하는 과정은 2번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만 적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거야. 그럼 여기는 n분의 m을 할 거거든. 그럼 여기가 a의 y제곱분의 a의 x제곱이고 얘는 결국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a x-y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x-y는 로그 a의 mn 분의 m과 같고 얘는 다시 쓰면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과 같다.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로그 3의 4분의 5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로그 3의 5 빼기 로그 3의 4로 바꿔 쓸 수 있고 얘가 5 나누기 4 해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진수가 m이야. 근데 진수 m이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진수 m 자체는 양수야. 근데 그 지수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그 전체의 거듭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mn제곱으로 나왔단 얘기야. 진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진수의 지수 n을 로그 앞에다 이렇게 내려서 쓰고 로그 a의 m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자,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로그 4에 5인데 거기다가 세제곱을 해. 그러면 이는 진수의 지수가 3이면 3을 아래로 내려 써서 로그 4의 5라고 바꿔 써서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설명을 하면 이제 로그 a의 m을 아까 똑같이 x라고 놓으면 m은 a의 x제곱하고 서로 같아. 그리고 이거를
n제곱 m에 대해서 지수가 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n제곱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양변을 m제곱 할 거기 때문에 a의 nx제곱이 m의 n제곱하고 똑같아. 그럼 얘는 자 nx제곱, 이 지수 nx는 로그 a의 m n제곱과 서로 같고, 다시 얘를 바꿔서 쓰면 이제 좌변만 보면 n 곱하기 x가 누구였냐면 로그 a의 m이었어.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진수의 지수를 어디 앞으로 로그 앞으로 내려서 써도 되고, 내려 쓸 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으면 올릴 줄도 알아야 되겠지. 반대로 이런 거 2 로그 3의 2야. 그러면 얘는 진수의 지수군 하고 얘를 어디로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려 써서 로그 3의 4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 로그의 기본 성질들이 자꾸 나와줘야 돼. 바로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입니다. 밑을 변환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배울 때 거듭제곱근의 값이 밑이 그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르면 크기 비교 같은 거 할 때 제곱근을 같게 만들어서 근호 안에서 곱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로그도 실수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돼. 사칙 연산 곱셈을 할 거고 덧셈도 하고 뺄셈을 할 건데, 이 곱셈하는 과정은 밑이 다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야. 얘를 이렇게 덧셈으로 바꿔야 되는데 모르고 진짜로 하다 보면 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꼭 보면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갖고 얘를 갖다 쓰거든. 얘는 틀린 방법이니까 얘는 절대로 보려고도 하지 말고 쓰려고도 하지 말라고. 알았지? 더할 때는 항상 뭐가 돼? 밑이 같고 진수끼리 곱했을 때 로그는 더할 수고 덧셈이라는 사칙연산이 나올 수 있다고. 뺄셈은 나눌 때 그러고 진수가. 그런데 자, 이 로그는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밑을 같게 하는 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할 건데, 자, 거기에 몇 가지 공식이 있고 밑변환이 잘 돼야 돼. 이제 됐습니다. 조건은 똑같이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는 당연히 0보다 클 때. 자,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거야. 로그 A의 B인데 나는 밑을 10으로 갖다 쓰고 싶어. 나는 밑이 2인 게 싫어. 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갖다 쓰면 돼. 내 마음에 드는 숫자 가져다가. 왜 웃어, 지은아? 왜 웃어? 내가 쓰고 싶은 숫자 가져다 쓰면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로그 계산할 수 있어. 밑이 다를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결과부터 적으면 이렇게. 자, 어디로 가? 밑은 분모의 진수로 가고 진수는 어디로 가고 분자의 진수로 올라갑니다. 자리 바꾸는 거. 이제 이런 거 로그 3의 4. 근데 문제를 풀다가 로그 밑을 5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겨. 3으로는 안 풀어져. 그러면 밑을 5로 바꾸고 싶으면 얘네들이 대신에 분수로 바뀌는 것이 좀 있긴 한데, 밑은 어디로? 분자의 진수로. 진수는 어디로?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올려서 계산하면 돼. 자, 이게 밑변환 공식의 가장 기본이고, 얘를 제일 많이 사실은 갖다 쓴다는 거. 당연히 여기서도 C는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돼. 얘도 밑이니까. 조심하기.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로그 A의 B를 이제 X로 놓으면 A의 X제곱이 뭐냐면 B야. 그래서 밑변환할 거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양변에 우리가 제곱할 때는 제곱한다 그러잖아. 근데 로그는 밑을 얼마로 하는 로그로 취한다 라고 해. 만들어줄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양변에 밑을 C로 하는 이렇게 가겠네. 이런 식으로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밑을 이렇게 로그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성질 몇 번이냐면 4번 성질에 의해서 이 A의 지수 X는 로그 앞으로 내려와서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되고 우변은 로그 C의 B.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X잖아. 로그 A의 B를 밑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X는 이렇게 바뀌는 X는 로그 C의 A로 나눠주기 때문에 로그 C의 B하고 서로 같다. 근데 여기서 X가 누구였냐면 로그 A의 B였지. 그렇게 해서 밑변환 공식이 정리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밑변환 공식에서 이렇게 내려온 공식인데 자, 나는 밑변환 하기도 싫어. 그냥 밑하고 진수를 바꿔서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밑하고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돼버려. 이렇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밑을 뭘로? B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공식. 자, 1번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밑이 누가 돼버렸냐면 B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로그 A의 B를 밑으로 B로 바꿀 거기 때문에 로그 B의 A가 되고 이 진수는 그대로 로그 B의 B가 돼서 로그 B의 A분의 1로 바뀌지. 그러니까 요거 로그 3의 4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밑이 4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물론 그냥 로그 4의 3하고 분자 1 이렇게 역수로 바뀐다. 지수가 음수인 게 양의 정수로 바뀌면 역수가 되는 것처럼 로그는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되는 거. 글로 그지 글로 적으면 로그의 밑과 진수를 교환하면 자리 바꾼다고 하면 역수가 된다. 이제 단어 개념 테스트 할 때 여기 빨간 글씨 이런 거 있잖아.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 있잖아. 저거는 꼭 안 적어도 되니까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워놔야. 왜냐하면 지수하고 로그의 성질이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이 다 갖다 쓸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 성질이 완벽하게 좀 익숙해져 있어야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공부하는데 덜 힘들 거야. 여기서 제대로 안 해놓으면 지수랑 로그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게 가. 예전에 비하면 지수랑 로그가 쉬워진 내용이야 사실은. 옛날엔 이거보다 훨씬 배나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수하고 로그 단원이 문제가 옛날처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기본 성질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뒤에 지수하고 로그 단원이 책의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해. 제일 큰 게 1단원이 지수 로그고 2단원이 삼각함수고 마지막 단원이 수열인데 3분의 1이야. 3분의 1. 양이 작은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본 성질들을 제대로 익숙하게 안 해놓으면 뒤에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 할 때마다 이제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힘들단 말이 나오고 어렵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걔네들만 잘해놔도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와. 그냥 함수가 방정식으로 바뀌고 방정식으로 부등식으로 바뀔 뿐이지 문제 유형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성질들을 제대로 해놔야 돼. 알았지, 재훈아? 자, 뒤로 갑니다. 이제 밑변환하고 관련된 문제. 자, 로그 0.5를 A라고 하고 로그 9를 B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근데 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상용 로그에서 하겠지만 밑이 안 보인다라고 진수만 있는 경우는 밑이 항상 얼마냐면 10이야. 10. 밑을 10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몇 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시 10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릿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10의 거듭제곱이 몇 개있냐에 따라서 얘가 몇 자릿수고 소수점 뒤에 몇 자릿수부터 영의하는 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이 될 때마다 자릿수가 올라가 자릿값이. 그래서 상용로그라고 해서 미술 10으로 잡아. 우리가 만약 이진법을 썼으면 저 미시 2로 바뀌었겠지. 60진법이면 저 미술 60으로 잡아줬겠지. 근데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술 10으로 놓고 가는 거고, 미시 안 보일 때는 저긴 전부 다 10이야. 10. 자,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로그 72를 A하고 B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냥 해야 되겠다. 자, 7번 합니다. 문제 풀어볼라 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7번입니다. 7번에서 로그 0.5, 로그 70인데, 자, 로그 0.5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 0.5 분수로 바꾸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미시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가? 10. 그러니까 2분의 1도 쓸 수 있는데 2분의 1보다는 아니 2분의 1 하자. 찬민이가 말한 대로 0.5는 로그 얼마로? 2분의 1로. 그러면 자, 미은 10인데 진수가 뭘로 바뀌었어? 분수로 바뀌었지? 진수가 분수인 경우는 뭘로 바꾸기로 했다? 뺄셈으로. 그럼 로그 1 빼기 로그 2야. 자, 얘는 미시 지금 숨어있다라고 했고, 진수가 이등수는 항상 얼마? 0. 그래서 얘는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 얘는 누구랑 같다? A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정리시키면 로그 2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 자, 로그 9입니다. 자, 로그 9는 3의 제곱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고, 진수의 지수가 2니까 얘를 앞으로 내려서 2 곱하기 로그 3으로 바꿔 쓰고, 얘는 뭐하고 같다? B. 그래서 로그 3은 2분의 B와 같다라고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쪼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로그 70인데 72가 크게 보면 이거고 8, 9, 70이고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진수가. 그러면 진수가 어떤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면 더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3의 제곱으로. 자, 이거는 로그의 기본 성질에서 몇 번이었냐면 5번에서도 2번 문제. 2번 성질. 여기서도 2번에 있는 성질 가져다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진수의 거듭 제곱들은 로그 앞으로 다 내렸어. 그럼 3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그래서 로그 2 대신에 마이너스 A 가져다 쓰는 거지. 3 곱하기 마이너스 A 하고 2 곱하기 로그 3 대신에 2분의 B 가져다 써서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로 바꿔 쓰기.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뭔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먼저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 돼. 로그 24니까 24 같은 거는 38에 24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A하고 B로 갖다 쓰려면 미술 2나 3을, 아니 진수를 2나 3의 꼴로 바꿔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로그 6은 여기서 로그 6은 크게 보면 뭐 4, 6에 24니까 4 곱하기 6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편할 대로 가. 근데 이제 기본 설명은
작게 쪼갠다는 거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로그 6은 2 곱하기 3이고 그럼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바뀌어. 자, 얘가 2a. 그 다음에 1.5는 2분의 3이야. 그래서 로그 1.5는 2분의 3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로그 2. 자, 얘는 2b네. 그래서 얘네들을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얘네들끼리 서로 자 더해줄게.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3만 나오고 더하니까 2a 더하기 2b. 그래서 로그 3은 a 더하기 b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반대로 이제 뭐 해주고 빼줘. 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로그 2의 부호가 반대니까 더한 거고 자 빼는 이유는 로그 2를 찾기 위해서 빼는 거야. 빼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그 얼마를 24를 바꾸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네. 그래서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3. 그럼 얘는 3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자 이제 알아서 이제 갖다 쓰면 되지. a-b 더하기 a 플러스 b. 그래서 정리해서 4a 마이너스 2b 하고 a와 b로 표현. 그래서 로그 문제, 기본 문제가 뭐 밑변환, 단순한 사칙연산 계산들 다 뭐 더하기 빼기 하면서 진수의 성질들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계산도 있지만 적당히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a하고 b 다른 문자로 사용하는 문제들도 기본 문제들로 나오고 일단 8번에 1번까지 밖에는 못 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자, 8번에 1번입니다. 로그는 계산할 때 밑이 다르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반드시 밑이 같아야 돼. 여기는 다행히 친절하게 밑을 다 같이 같게 놔뒀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더하기 할 건데 이렇게 바꾸라고. 로그 27 그대로 쓰고 자 로그 앞에 있는 수는 어디로 올려 쓸어? 진수의 지수로 올려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6-2루트3의 뭘로 바꿔 쓸 수 있고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로그 27하고 2 더하기 루트 3하고 빼기 로그 27하고 2도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루트 2만 제곱이 되는 게 아니야. 2루트 2 전체가 진수이기 때문에 2루트 2 전체가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8로 바뀔 거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자 얘 제곱할 거기 때문에 36하고 12하고 48 얼마? 54냐? 응? 맞아 48 마이너스 24 루트 3 하고 자 여기 더하기 있지 더하기는 진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2 더하기 루트 3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은 진수끼리 어떻게 해? 나눠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8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쭉 들어가서 8분의 자 여기 24로 묶어주면 24로 묶어서 2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이 플러스 루트 3 하고 그럼 여기 정리하면 24 곱하기 합차 공식 들어가니까 4 빼기 3 하니까 1 되고 그 다음에 약분하고 그러면 결국은 로그 27에 얼마와 같냐 3하고 하나 나오네.
자, 이제 이 값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 하게 되는 로그 성질 가지고 하면 더 쉽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7이 3의 세제곱인 게 보이잖아. 그럼 제일 정리하고 싶어지면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로그 27에 3까지 나왔는데 x라고 놓으면 이렇게 또 우리가 앞에 산 것처럼 똑같이 27의 x제곱이 얼마냐면 3이야.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좌변이 3의 3x제곱이 3이 될 거고, 얘네들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지수가 서로 어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3x는 1 되면서 x의 값이 얼마? 3분의 1. 그러면 로그 27의 3이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값이 3분의 1이니까 이 값을 전부 다 정리하면 3분의 1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오늘만 보여줄 거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 성질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는 생략해도 돼, 지금은. 어쨌든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숙제는 오늘 15쪽까지 나갔었잖아. 지난 시간에 숙제 덜 한 사람들 있잖아. 여기 전부 다 2, 4, 8명이지. 8분의 1이면 얼마? 몇 프로야? 8분의 1이면 몇 프로야? 너 계속 빠르다. 12.5%만 숙제하고 나머지는 다 숙제 안 해왔어. 한 명만 숙제 제대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오고, 아무도 숙제를 다 안 해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덜 해가지고 왔다고. 바쁜 것도 다 이해해. 근데 안 해온 거보다는 해온 사람 해오는 게 나은 거고, 다 못하더라도 좀 풀어보고 와.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못하더라도 다 끝내지 못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질문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본인들이 공부를 해갖고 와야 질문도 하는 거고, 그래야 모르는 것도 한 번은 더 듣고 가는 거고 더 보게 되는 거라서, 정말 못하겠으면 상문제로는 내가 죽어도 상문제는 못하겠어. 그러면 상문제는 일단 놔두더라도 B단계까지 문제 있잖아. 상중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문제는 내가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상문제는 우선 놔두더라도 중단계 정도 되는 문제들이라도 숙제로 좀 풀어보고 와. 그래야 복습이 되지. 복습이 안 되면 그 다음 단원 넘어가기가 힘들어져. 그럼 점점 이게 지금은 조금 몇 개만 쌓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면 양이 엄청 많아질 건데, 그 양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 이거 못하겠어요라는 말 나온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1, 공수2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놔두더라도 얘는 더 있다가 하게 될 거니까 더 까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는 내가 죽어도 못하겠으면 설명이라도 들으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쉬운 것들이라도 하면서 복습을 하고 오란 얘기야. 괴롭히려고 숙제 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보고 오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숙제 덜 된 거 15쪽까지도 무조건 끝내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몇 쪽까지만 해가지고 와. 일단 로그는 숙제 안 나갈 거니까 19페이지까지만 일단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틀린 것들도 좀 점검하고, 틀린 것들 그냥 오지 말고 고치기 하고. 몇 개 안 되잖아 지금. 몇 개 안 될 때 미리미리 좀 고쳐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은 따로 올릴 거니까 문제풀이만 쌤만 따로 듣거나, 개념까지는 안 듣더라도 쌤만 따로 올릴 거니까 쌤만 따로 들어서라도 수업시간에 한 문제들이라도 풀어보고 오라고. 알겠지? 당연히 개념 테스트 못 보겠다. 다음 시간에 저거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수하고 관련된 첫 번째 배웠던 거 있잖아. 첫 시간에 했던 개념 테스트, 그거 한 번씩 더 정리하고 저거 빠진 거 다 체크할 거니까. 알았지? 여기까지 오늘은.